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질병은 어떻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병에 걸리면은요, 뭐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제 뭐 정해진 수명이 있죠. 다 수명이 있어서 이제 이만큼 살다가 다들 이제 돌아가십니다. 다 죽습니다. 뭐 저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언젠가는 돌아가시겠죠. 그렇다면 이 죽는 과정, 이 과정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과정 중에는 항상 거의 대부분 병이라는 과정이 뒤따릅니다. 그러니까 병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죽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아주 좀 예외적인 그런 어떤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제 대부분은 병에 의해서 죽음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뭐 병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병에 대해서는 뭐 원인 나오고 또 역학 나오고요. 그러니까 뭐 몇 명, 얼마나 많은 병이냐, 원인은 뭐냐,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 이 병으로 어떻게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나오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좀 잘 다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우리 몸의 어떤 구조, 장기라고 하는 어떤 구조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죽음에 이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의 장기, 뭐 이제, 이름만 되면 알만한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심장 있죠, 심장. 심장이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펌프질을 못하면 피가 안 가서 당연히 죽음에 이르겠죠? 뇌, 중요한 장기. 뇌가 뭐 기능을 못하면 죽는 거고요. 또는 근데 이거 말고도요, 이 두 개가 사실 뭐 가장 중요한 1, 2위를 다투는 그런 장기는 맞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중요한 장기가 폐가 있죠. 호흡을 담당하는 폐, 그리고 간하고 콩팥입니다. 네, 저는 이제 요 5가지를 가장 중요한 그런 장기로 봅니다. 근데 뭐 물론 또 이제 이거 말고도 더 여러 가지 생각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병들도 여기 쭉 이제 병의 그 경과가 있잖아요. 병의 경과를 쭉 따라가다가 이제 이 중에 하나에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이제 죽음 앞에서 선 문지기 같은 역할을 이러한 병들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심장에 이제 문제가 생긴 그런 병이 뭐가 있죠? 심장 자체에 문제가 심하게 생겨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부전이 있죠. 폐는 뭐가 있을까요? 폐는 뭐 COPD라든지 폐 자체의 문제로서는 이제 COPD 또는 뭐 폐렴이라든지 이거 염증이 이제 폐 염증이 생긴 거고, 그다음에 결핵도 이제 폐를 망가뜨려서 결국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간에 이제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간경화가 있죠. 간경변. 그 다음에 콩팥은요? 콩팥은 만성 신부전이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 콩팥에 있는 모든 이제 질환은 결국 이 만성 신부전을 일으키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뇌출혈, 피가 난다든지 아니면 뇌경색, 피가 안 간다든지 그러면서 뇌가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겠죠. 아니면 뭐 뇌에 염증이 생긴 뇌염 같은 거가 이제 치명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들이 조금 이 각각의 장기에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은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병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병들, 그러니까 장기가 지금 이 구조가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 장기 혹은 구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기능을 하지 못할까? 여기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옵니다. 가장 이제 일반적인 개념이 염증이죠, 염증. 보시면은 여기 이제 폐렴이 이제 폐에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뇌염도 그렇고
또 사실 심부전 얘기했지만 심근염이라는 것도 있어요. 심장 근육에 생기는 염증이 되게 치명적인 병이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염증 때문에 어떠한 장기 혹은 구조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이 있죠, 암. 여러분, 암 때문에 그 죽는 이유가 이제 제가 이제 뭐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장기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간 쪽이 있죠, 간. 그러니까 간암이 생기면 간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세포가 있는데 이 간세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간세포의 역할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그 역할이 간암이 되면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게 이제 간입니다. 물론 뭐 다른 것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혈관의 문제. 사실 혈관이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구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장기 내에 이제 혈관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보면 이제 뇌출혈이나 뇌경색 이런 거는 다 뇌 안에 있는 혈관의 문제죠. 그리고 이제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그 혈관도 심장에 그 혈류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심근경색이 오고, 이 심근경색이 그 심장 기능을 많이 악화를 시켜서 심부전에 빠뜨리게 됩니다. 결국은 이 혈관의 문제, 다른 이제 폐나 뭐 간 쪽도 다 혈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혈관의 문제로 인해서 병이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혈관의 문제라는 거는 결국은 막히거나 경색을 일으키거나 출혈을 일으키거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는 이제 혈액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피 흐르는 그 혈액이요. 뭐 혈액에는 되게 여러 가지 구성 성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그 중에 대표적인 세포 성분을 생각해 보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게 되면 결국 이 장기들에 다 영향을 미쳐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요. 백혈구는 면역을 담당하죠, 우리 몸에. 그 다음에 이제 혈소판은 혈액 응고를 담당하는데 너무 많이 응고되면 혈관이 막히겠죠, 경색. 그리고 이게 너무 이제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출혈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은 이게 다 이어져 있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들, 왜 장기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까? 뭐 염증에 이제 연결된 거일 수도 있는데 균이 있죠, 균. 우리 몸에 균이 들어오면 그 균 때문에 염증이 일어나서 제대로 작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게 있겠고요. 또는 면역도 있어요, 면역. 여기에는. 왜냐면 면역 반응이 제대로 우리 오토이뮨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가 면역이요. 이 자가 면역이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을 우리 몸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염증이 일어나는 거죠. 그 염증이 심하면 그 장기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뭐 또 여러 가지 또 뭐 산소도 있겠고요.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이제 심장, 폐, 간, 신장, 뇌 이쪽이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당도 있습니다. 당. 산소하고 당은 다 혈액 속에 포함이 된 거라서 혈액의 이제 카테고리로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자, 당도 우리 몸에 당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이러한 장기들의 혈당이 공급이 잘 안 되면서 연료가 없으니까 에너지를 못 만들어서 결국은 장기 기능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제가 이걸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 구조하고 이 이유 요것들이 어때요? 막 이어져 있죠? 거의 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어져 있습니다. 뭐 또 이어져 있는 걸 하나 더 좀 살펴보면, 자, 폐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폐 쪽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우리가 호흡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산소에 문제가 생기면 폐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뭐 간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심장, 뇌에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러면서 이게 심각해지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질병들이 어떤 저마다의 패소피지올로지, 즉 병태 생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을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몸의 어떤 장기,
하나 혹은 여러 개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거의 뭐 대부분의 질병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어떤 병의 뭐 원인, 진단, 치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병에 의해서 어떻게 이 사람 몸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지, 사실 지금 의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다른 기술의 발전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휴대폰이라든지 우리 되게 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다니다가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요. 또는 그러니까 휴대폰이라든지 그런 어떤 정말로 혁신적인 그런 변화는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중대한 변화들이 있었죠. 항생제가 뭐 발견이 됐다든지 아니면 인슐린이 발견이 돼가지고 당뇨병 환자가 결국 인슐린 맞으면 정상 혈당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엄청난 발견이고, 그런데 지금 왜 제가 이거를 그렇게까지 큰 발전이라고 생각을 안 하냐 그러면은요, 이 원리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게 되게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 의학이면 어떤 병의 원인이 있고 그거에 따라 딱 치료를 하고 그러면 딱 끝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원리를 깊숙이 파고들면은요, 세포하고 유전자 레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논의가 진행이 되면은요, 지금 다 혼란에 빠져 있어요. 혼란. 이게 되게 효율이 낮아요. 연구가. 뭐가 이렇게 세포 유전자 연구 엄청 하지만 결국은 뭐 병의 치료에 응용되는 거는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발전했지만, 그 앞으로도 물론 이렇게 발전했지만 뭔가 되게 혁신적인 브레이크스루 이런 거는 아직 뭔가 일어났다고 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앞으로 그런 어떤 좀 혁신이랄까? 그런 것이 좀 이 의료 분야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좀 다른 얘기로 빠졌는데요. 오늘 주제는 뭐였냐면, 질병은 어떻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거는 결국은 이제 병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병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되게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조금씩 자세하게 이런 설명도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